안녕하세요. 남미 페루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스페인어과 16학번 이창규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로 재학 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멕시코 음식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타코스 혹은 토르티에라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페루 음식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페루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는 어떻게 먹는지 페루 외대생이 바라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페루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한국 음식이냐 페루 음식이냐 물어보신다면 아직 고민할 정도로 페루 음식이 진짜 맛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두 일반적으로 중남미 요리라 하면 타코스, 토르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멕시코 요리를 생각하실 텐데 페루 음식은 아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니까요. 다행스럽게도 페루 음식이 우리 가족 입맛에 잘 맞았던 거죠. 음식도 다양하고 물가도 많이 싸서 음식 문화에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했던 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갈 때 꼭 김치 아니면 컵라면 같은 거 챙겨서 가잖아요. 그런데 페루에서 살면서 김치나 라면을 찾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페루 사람들의 식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처럼 쌀을 비교적으로 많이 소비하고 파스타, 고기, 빵도 많이 먹죠. 페루에서 빵을 거의 주식으로 먹다 보니 케이크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한국처럼 달달한 빵이 없었습니다. 페루에서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루에 3번 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삼시세끼인데 저녁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아침과 점심은 반드시 먹고 때로는 저녁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녁 식사 대신 오후에 티타임을 가지는데 이를 런체 혹은 런치 식도라고 합니다. 이 티타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편한 식사가 아니라 빵과 고기, 치즈, 햄 또는 잼 같은 재료와 함께 곁들여서 커피나 차 한 잔으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페루 사람들은 식성이 엄청 좋습니다. 생일이나 결혼식, 새해 또는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는 화려하게 음식을 차려 드시죠. 특히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되면 상의 음식을 무지하게 차립니다. 밥을 먹는 동안 춤도 추고 대화도 나누는데 굉장히 흥이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남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냐라고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그만큼 화려하게 놀고 화려하게 먹어서 그렇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페루 북부 지역에서 많이 먹는 요리입니다. 많은 페루 사람들이 북부 지역을 미식의 지역으로 인정하며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재료로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빠빠 알라 왕까이나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해드리자면 왕까이나의 감자인데 여기서 왕까이나는 페루 중남부에 위치한 왕까요 지역 출신 여성을 뜻합니다. 옛날에 여성들이 만들었던 우유, 치즈, 고추로 만든 소스에 곁들인 감자 요리가 노동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빠빠 알라 왕까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요리의 주 재료는 감자입니다. 감자의 원산지는 페루 안데스 산맥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5,000개의 종류의 감자가 있다고 합니다. 포슬포슬한 한국 감자와 달리 페루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감자 또는 빠빠블랑카는 찰기가 있고 구수한 맛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될 재료는 페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추, 아히, 까우사 또는 아히 에스카베체입니다. 한국 요리의 기본이 붉은 고추인 것처럼 페루 요리의 기본은 이 노란색 고추, 아히 아마리오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감자와 계란을 삶아 식혀둡니다. 그 다음 달궈진 팬에 양파, 토마토, 마늘을 볶습니다. 믹서기에 우유와 크래커, 치즈, 그리고 방금 볶은 채소를 넣어 식용유 적당량과 아히 아마리오 페이스트와 파프리카를 넣어 고운 소스가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이때 소스 농도를 조절하고 싶다면 우유나 치즈를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상추와 삶아둔 감자를 쌓아 올려서 소스를 위에 얹어줍니다. 삶은 계란과 올리브를 장식해주면 빠빠 알라 왕가이나는 완성입니다. 페루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세비체입니다. 해산물과 라임즙을 곁들여서 먹는 국민 에피타이저입니다. 한국 음식과 비유하자면 김치라고 할 수 있죠. 김치찌개가 한국인의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라면 세비체는 페루인들의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쨍할 정도로 상큼한 라임즙과 아삭한 양파를 곁들인 신선한 해산물 샐러드 한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비체는 깊은 문화와 역사가 공존합니다. 많은 페루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즐기는 음식이죠. 세비체의 유래는 2000년 전부터 이미 페루 조상들이 먹던 음식이었으며 시간의 지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레시피가 변해가면서 오늘날의 세비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방과 후 활동은 작은 세비체 한 접시와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 작은 세비체 노점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노점으로 달려가 1솔, 즉 우리 돈으로 당시 300원 정도를 내면 아주머니는 접시에 세비체 한 주먹과 튀긴 옥수수를 곁들여 주셨습니다. 페루인도 아닌 작은 동양인 꼬맹이가 매일같이 세비체를 사먹는 모습이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신기합니다. 물론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떡볶이와 순대를 먹어보진 못했지만 저는 친구들과 같이 세비체를 먹었습니다. 세비체의 주 재료는 흰살 생선입니다. 광어가 구하기 쉽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며 가능하면 노란색 레몬보다 초록색 라임을 사용해야 오리지널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라임은 대부분 멕시코산인데 페루 라임보다 맛이 약해서 개인적으로 아쉽죠. 페루 가서 라임을 한번 드셔보시면 왜 페루 사람들이 페루 라임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생선과 삶은 문어, 새우는 한입 크기로 썰어 다진 고추와 소금을 뿌려 냉장실에 둡니다. 그 다음으로 양파를 얇게 썰어 얼음물에 담가서 아린 맛과 매운맛을 빼줍니다. 그 다음 믹서기에 양파와 샐러리, 마늘, 고추, 생선, 라임즙을 넣고 갈아 레체 데 띠그레를 만듭니다. 번역하자면 호랑이 우유인데 시큼 짭짤하고 감칠맛이 풍부해 한 입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일레체 띠그레만 따로 판매하는데 페루인들의 국민 해장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아진 소스는 체에 걸러서 소금 간을 해줍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생선을 꺼내 레체 띠그레와 섞은 후 얼음 5개 정도를 넣고 세비체가 매우 차가워지면 서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로스 콤파토입니다. 페루 북부지방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이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향신 채소인 고수와 오리고기로 맛있는 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루에서도 오리는 고급 식재료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아로스 콤파토는 중요한 손님맞이나 생일같이 특별한 경우에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리 대신 닭을 사용하면 아로스 콤포유가 되는데 닭은 저렴하다 보니 아로스 콤포유는 페루인들 식탁의 단골 메뉴입니다. 제가 페루에서 살던 집 바로 옆에 한 아주머니께서 칠면조와 오리를 직접 키우셨습니다. 제 방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 1층 마당에서 칠면조와 오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아침에 알람이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오리 한 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 4~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페루 물가에 비해 엄청 비싼 것이죠. 그래서 생일이나 어르신들이 모이면 종종 해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 음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치클라유 도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가면 페라냐페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야외 식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로스 콤파토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 동안 가끔씩 식당에서 한가운데서 페루 전통을 춤을 보여줍니다. 라이브로 연주하는 밴드의 음악과 커플 댄서들의 현란한 스텝과 그리고 관객들의 호응 덕분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름을 두르지 않는 냄비에 토막낸 오리고기를 껍질을 바닥으로 놓고 굽습니다. 오리고기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두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색이 나오면 오리고기는 접시에 덜어놓고 마늘과 양파, 당근, 단호박, 완두콩을 넣고 볶다가 조금 전에 사용한 고추 페이스트와 카레가루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수 갈아 넣은 물과 흑맥주를 넣어줍니다. 다시 오리고기를 팬에 넣고 오리고기가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접시에 건져 넣고 미리 씻어둔 쌀을 넣습니다. 강불에서 보글보글 끓이다가 가장 약불로 줄여 쌀이 익을 때까지 조리합니다. 쌀이 다 익으면 불을 끈 다음에 얇게 채썬 빨간색 파프리카를 넣고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접시에 완성된 밥과 오리고기를 맛깔나게 올려주면 아로스 콘 파토는 완성입니다. 빠빠 알라 왕가이나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먹는 파스타 크림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유와 치즈 베이스로 만든 소스이기도 하고 게다가 고추로 매콤함을 추가해서 친근한 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빠빠 알라 왕가이나는 치즈에 따라 맛이 좌우되는데 원래 레시피는 깨소 프레스코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선한 치즈를 의미하고 모양과 생김새가 두부와 비슷한 치즈입니다. 세비체를 먹을 때 기본적으로 시원한 맥주와 함께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미성년자라 콜라를 마셨죠. 하지만 일반 콜라가 아니라 페루에서만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인카 콜라였습니다. 페루에서 거의 문화유산으로 여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콜라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데 아쉬움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맥주랑 같이 마실 수 있으니까요. 세비체를 다 먹을 때쯤 국물이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레체 띠그레라고 합니다. 세비체를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라임즙 때문에 신데다가 고소향이 나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한번 드셔보시면 순대국밥에서 나타나는 개운함과 시원함을 세비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비체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다양한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며 마치 레시피가 쉬워 보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냐에 따라 맛도 크게 좌우되고 분위기에 따라 더욱 맛있어지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인으로 아로스 콘 파토입니다. 아마 스페인 요리 중 빠에야라는 음식을 들어보셨거나 먹어보셨을 텐데 느낌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고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색적인 맛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주 먹는 볶음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루 음식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 페루 식당이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서 페루 문화를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